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채 총계가 8,643억이에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200억이에요. 자, 이 재무 상태표를 보고 어떤 점을 느끼시나요?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부채가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산은 8,850억. 어차피 재무 상태표는 자산 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206억이고 부채 이게 8,643억이에요. 어때요?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회사는 프리드 라이프라는 회사예요. 프리드 라이프. 프리드 라이프는 어떤 회사냐? 상조 회사예요. 상조 회사. 상조 회사는 뭐냐면 어때요? 회비를 받아서 나중에 어떤 경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장례식이라든지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상조 회사 같은 경우는 장례 절차라든지 그런 도움을 주는 회사인데 어때요? 이 선수금이 많아요. 부금 선수금이 8,235억이에요. 8,235억. 그렇죠. 선수금. 이것은 뭐냐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미리 받은 거예요. 회비를. 그래서 이 선수금이 8,235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부채로. 그렇죠. 부채로 잡혀요. 그래서 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채는 뭐예요? 나중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어떤 의무가 부채잖아요. 반대급부가 뭐예요? 나중에 장례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요?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선수금은. 그렇죠. 선수금 매출이 발생하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이 선수금을 뭐 횡령한다든지 그럴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으로만 운영한다면 선수금이 많은 상조 회사들은 나중에 매출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금 규모가 많은 회사들이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선수금 규모가 가장 많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상조 회사의 어떤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선수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선수금. 선수금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선수 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선수 수익. 선수금하고 선수 수익. 그런데 이제 우리가 IFRS에서는 그 개정 과목 명칭에 엄격하지가 않아요. IFRS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GAAP라고 일반 회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서 이걸 썼었어요. 한국. 그런데 지금 IFRS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는 선수금과 선수 수익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관행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전형적인 개정 과목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금 같은 경우는 뭐 선수금, 선수 수익 이런 식으로 선수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어때요? 발생주의 회계에서 뭐 이자 수익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결산을 해요.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데 이자를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기간이에요. 이자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이자를 받았어요. 100만 원 뭐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이자 수익이지만 이때는 이자 수익 내년치잖아요. 내년치. 그래서 이것을 선수 수익으로 기록을 했어요. 선수 수익으로. 이자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고 뭐 임대료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그 나머지는 보통 돈을 미리 받은 건 선수금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IFRS에서는 뭐 이런 어떤 개정 과목의 명칭에 대해서 엄격한 뭐 규제나 강제를
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그냥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라. 보통은 어떤 수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통 선수 수익으로 많이 처리하더라고요. 수익과 관련된 수익이 뭐 이연된다든지 이런 발생주의 회계와 관련된 선수금은 그 외에 어떤 뭐 재고자산 어떤 상품 가격을 미리 받은다든지 이런 것들 선수금으로 보통 하는데 또 어떤 회사들은 또 수익도 미리 받은 것들도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선수 이게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예요. 더존 비즈온.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보통 ERP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더존이라고 이 회계 프로그램을 에,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회계 프로그램도 이제 여기서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상당히 발전한 회사예요. 자, ERP 시스템 같은 경우도 ERP를 처음에 만들잖아요. 만들 때 이제 큰 어떤 수익이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하고 ERP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ERP를 만들고 해마다 또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근데 이 수수료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냐면 월마다 받을 수도 있지만 얘네 회사들은 보통 뭐 도전 프로그램도 그렇고 몇 개월치를 몇 개월치를 미리 받아요. 돈을 미리 받고 미리 받아요. 도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3개월치 지금 3개월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수료를 미리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매출이지만 이 넘어가는 이 부분은 뭐예요? 선수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선수 수익. 그래서 어때요? 기간이 되면 이 선수 수익은 또 어때요? 또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그래서 뭐냐면 선수금이든지 이 선수 수익은 나중에 어때요? 좀 수익과 매출과 연관이 되잖아요. 물론 이 중에는 뭐 이자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선수금도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팔고 선수금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자주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매출과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채잖아요. 부채인데 우리가 부채는 뭐예요? 반대급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뭐냐면 보통은 용역을 제공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재고자산을 제공한다는 건 매출이잖아요.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중에서 선수 수익과 선수금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수익도 상당히 크잖아요. 344억, 341억에서 344억 많이 좀 증가됐죠.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자, 얘네들은 뭐 와우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우넷. 그렇죠. PC 기반 플랫폼 와우넷.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바일 기반 플랫폼 주식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TV도 있고, 그쵸? 있는데 자 이제 회비를 받잖아요. 회비를 받고 얘네들도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서비스. 근데 더 좋은 비지온에서는 선수 수익으로 계산했는데 얘네들은 선수금으로 계산했죠. 선수금. 그렇죠. 이게 상관없어요. IFRS에서는 뭐 선수금으로 계산하던 선수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으로 계산하던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너무 뭐 선수금이니 선수 수익이니 이 부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금 말 그대로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통 한 달치가 아니라 몇 개월치를
이제 우리가 만약 6개월 반기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1월에서 6월까지. 그런데 1년치를 받았어요. 회비를. 아, 나는 1년치 내고 듣겠다. 1년치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만큼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 결산하니까, 반기 결산하니까 매출이고, 이만큼은 뭐예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그쵸? 선수금.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선수금을 우리 회사는 선수 수익으로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선수 수익으로 가능해요. 선수 수익으로. 그렇죠. 선수 수익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이 좀 많이 줄었죠. 줄었죠. 그렇죠. 줄었다는 거. 좀 뭐야?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뭔가 좀 주식 시장이 좀 안 좋겠구나. 이것만 봐도 벌써 이제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선수금 받는 회사들은 선수금이나 이 선수 수익을 받는 회사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약간 플랫폼,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성격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플랫폼적인 성격. 그래서 어떤 다수의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때요? 뭔가 회비를 받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스타 임플란트도 선수금이 되게 많아요. 이 선수금이 많은데 이 회사는 뭐냐면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어떤 플랫폼적인 성격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이 회사도. 왜냐하면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 오스테 임플란트에서 치과 쪽에 치과도 다양하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소비자보다는 다양성이 적지만 그래도 치과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전 세계 치과를 상대하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어떤 계약을 맺냐면 의료기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임플란트를 어때요? 세트를 구성해 가지고 어때요? 판매 계약을 맺어요. 판매 계약을 이 세트를 구성해서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계약을 맺고 나중에 이제 물건을 지불하는데 이 치과 이제 이 계약을 가지고 뭐냐면 치과가 어때요? 치과 의사들은 그래도 뭔가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금융기관에서 이 계약을 가지고 뭐예요? 할부 금융을 하는 거예요. 할부.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미리 받아요. 일시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뭐예요? 우스타 임플란트 입장에서는 이게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선수금. 선수금이 돼서 이 금액을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 물건을 하나씩 인도할 때마다 이 선수금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래서 뭐예요? 이 선수금은 뭐냐면 반대급부를 제공할 의무인데 여기서 반대급부는 의료기기나 임플란트예요. 의료기기 임플란트. 그래서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연 매출은 저번에 배웠어요. 반품 충당 부채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것들도 나중에 매출이 이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선수금이 엄청나게 커요. 2,538억. 덴티움만 볼게요. 덴티움. 덴티움은 또 137억. 의외로 매출 대비 선수금이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좀 적어요. 덴티움은 어떤 구조냐면 덴티움이 있고 아까 치과가 있어요. 근데 오스타 임플란트는 이건 뭐야? 치과하고 의료기기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세트 구성해서 판매 계약을 맺지만 덴티움 보통 임플란트만 해요. 임플란트만. 예, 임플란트만. 그래서 오스타 임플란트보다 이 계약 기간이 짧아요. 짧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할부 금융 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할부 금융에서 이제 돈이 들어온다. 이 돈을 갖다가 선수금으로 처리해요. 선수금으로 처리하는데 나중에 연말 결산이 끝나면 이것은 금융이라고 봐서 선수금을 또 단기 차입금으로 돌려요, 많이.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차입금 규모가 커요. 우스터 임플란트는 선수금으로 거의 되지만 덴티움은 선수금과 차입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 회사가 차입금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선수금으로 처리했지만 어떤 회사는 선수금과 차입금으로 나눠서 처리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입금이
이 선수금 성격의 차입금이 늘어나면 이 회사는 의외로 나중에 뭐예요? 매출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그러니까 오스터 임플란트나 덴티움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죠. 회비 성격이죠. 회비. 수강료를 1년치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3개월치 지금 분기 결산을 하면 1년치 미리 받으면 미리 받은 거 이것은 뭐 매출이 아니라 선수 수익이다. 이 개념이죠. 이 개념. 자,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드라마잖아요.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드라마는 어때요? 제작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길고 제작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내 돈으로 가지고 제작을 오랫동안 하면 회사가 유동성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돈을 미리 받아요. 받아서 이 받은 게 뭐냐면 보통 선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미리 받은 금액이 좀 많아졌다. 그러면 지금 뭔가 제작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작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이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이제 선수금이 있는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해요. 이 회사도 좀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뭐냐면 어떤 회사냐면 그 피부 리프팅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리프팅하는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즉 뭐냐면 리프팅 기기, 의료기기가 있어요. 리프팅 기기. 자, 이게 클래시스가 이 리프팅 기기를 판매를 해요. 근데 이 의료기기에는 카트리지를 써요.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게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뭐냐면 카트리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의료기기 하나 사면. 그래서 뭐냐면 이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클래시스가 어떤 걸 하냐면 카트리지 교환권을 해요. 카트리지 교환권을 함께 팔아요. 함께 교환권. 카트리지 교환권. 그럼 이 카트리지 교환권은 뭐예요? 아직 나중에 교환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돈은 뭐예요? 미리 받아요. 그렇죠? 교환권을 함께 팔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금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매출이지만 의료기기는 매출이잖아요. 이미 판매했으니까. 근데 카트리지 교환권은 나중에 카트리지를 얘네들이 교환권을 제시하면 카트리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선수금이에요.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 선수금은 뭐예요? 반대급부를 줘야 될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카트리지를 줄 때 뭐예요? 이게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출이. 그럼 뭐예요? 이 카트리지 교환권 선수금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선수금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카트리지 교환권을 많이 판매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피부 리프팅 기기를 많이 판매했다는 거예요.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카트리지 교환권도 많아졌은 거예요. 그럼 카트리지 교환권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나중에 매출이 또 소모품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피부 리프팅 매출도 이미 발생했다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게 좀 많아지면 어때요? 나중에 계속 카트리지 교환권뿐만 아니라 계속 카트리지 교환권을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선수금이 좀 많은 회사들은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선수금과 선수 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